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10월 1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네, 저는 이채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0월 10일, 10월 11일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오기 30분 전에 굉장히 큰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어떤 지표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에 지표인데요. 한 주 전보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을 장 초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각 10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 시작까지 28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에서 오늘장 어떻게 좀 맞이를 할지 저희와 함께 4부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요. 어제장 뉴스와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주요 지표 상황까지 함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은 바로 CPI 이야기부터 좀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CPI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다 왔었는데 CPI 물가가 낮게 페드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운 2%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높게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시장 예상치가 9월 CPI가 2.3%였는데요. 오늘 발표된 수치 2.4%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간 기준이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시장에서는 0.1% 상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이 지표도 월간으로 0.2% 상승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코어 CPI는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코어인데요. 코어도 시장 예상치를 벗어났습니다. 시장에서는 3.2%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3%가 찍히면서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서비스 부문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주거비가 대폭 상승된 것이 문제점으로 좀 꼽히고 있고 월간으로 봐도 코어도 0.2% 예상을 했었는데요. 0.3% 월간 오른 걸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의 한 주였다,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떨리는 마음을 고백을 했었는데 물가가 이렇게 일단은 C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네. 그리고 내일 또 PPI가 연이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이제 준거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고용이죠. 네, 얼마나 고용자 수가 늘고 줄었는지, 실업자는 얼마나 줄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얼마나 실업수당을 사람들이 청구를 했는지 집계를 하게 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22만 5천 건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상태가 좋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불과 지난주였는데 오늘 시장 예상치였던 23만 1천 건보다 약 2만 건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5만 8천 건이 기록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CPI와 지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둘 다 모두 높게 나온 상황인데 지금 전문가들이 빠르게 속보치로 낸 것에 따르면 일단은 계절적 요인이 여기에 담겨 있다. 허리케인 헬렌이 지난주에 미국 남부를 훑고 지나갔었고요. 또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보잉의 3만여 명의 이 스트라이크 파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 또 동남부의 이제 항만 근로자들도 파업을 5만여 명 정도 했었던 것이 현재 이 노동지표에는 반영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허리케인과 관련된 지표가 지금 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도 오늘 확인해 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물가 얘기 그리고 고용 지표 얘기도 자세하게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고용 지표는 4주 연속 평균으로 봤을 때도 현재 오른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새벽에 연준의 지난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FOMC 0.5% 포인트를 인하를 했던 게 지난 9월 FOMC 회의였는데 정말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네.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록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자, 새벽 2시까지 저희 미주라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물가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고용 지표도 좀 뛰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연 11월 달에 어떻게 FOMC에서 대응을 할지 그것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준비한 오늘 장표 초반 1부에는 지난 어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CPI가 눈에 크게 띕니다. 그 밑에는 고용 지표가 있고 네. 그리고 왼쪽에 테슬라가 테슬라. 있네요. 그 위에 나이키도 있고 오늘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쯤에 실적을 내놓은 도미노와 델타 항공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미노와 델타 항공 시장에서 약간 해석상의 분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PS가 잘 나왔으면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가이던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지난장 도중에 FOMC 의사록이 나왔었는데 뭐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약간 말싸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그 내용 한번 해석을 하고 오늘 나온 지표와 함께 믹스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자, 시장의 예상치였던 23만 1000건 상회했고요. 그리고 CPI 상승률, 일반 헤드라인과 코어 둘 다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월간 대비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고 여러모로 과연 동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식된 그런 의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리사 쿡 이사 그리고 리치몬드 연은의 박힌 총재,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국채 30년물 오늘 발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날, 굉장히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뉴욕 증시의 날이다.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PPI가 나오고요. 굴스비 총재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되고 내일은 또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 토탈해서 물가 지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기준점이 오늘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도미노 피자와 델타 항공이 실적을 내놨고요. 내일은 JP모건과 웰스파고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과 그다음에 BNI 멜론 은행을 갖고 있는 BNY가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는데 다음 주도 상당히 큰 회사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점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사 간단하게 좀 랩업을 하는데요. 잠시 후죠. 오늘 새벽 1시, 잠시 후 10월 11일 새벽 1시 우리 시간입니다. AMD의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라이브 스트리밍도 함께 된다고 하고요. 여기는 리사수 CEO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행사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모니터 2개, 요새는 2개 다 가지고 있잖아요. 2개 켜놓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엔비디아의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버코어 ISI에서 내놓은 요약본도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대망의 로보택시 아쉽게도 저희 방송 시간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눈 뜨고 나면은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 그때쯤에 로보택시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어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로보택시가 등판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우조스와 S&P 나스닥 어제는 상승했는데 네. 지금 좋지 않네요. 미국 3대 선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2,512포인트로 마감하면서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792점, 0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전장 대비 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8,291.62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국제 유가도 0.4% 정도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트로이온스당 0.4% 빠진 금값도 4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날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그럼 기다린 바가 좀 있었는데 네.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일단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어떤 내용이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배포가 될지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 새벽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는 혼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 올라줬었어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초록색으로 마감을 했던 그런 장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이 물가 지수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전문가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늦은 밤에 항상 매일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의 9월 CPI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자세히 들여다보셨겠죠. CPI가 예상치보다 올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전히 좀 CPI가 크게 상승했던 원인으로는 이제 쉘터가 0.2% 상승하고 식료품도 0.4%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그 물가를 좀 인상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FOMC 의사록을 살펴보면 50bp를 했던 이유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하락하고 고용 둔화의 압력이 강화돼서라고 밝혔는데 오늘 모습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면서 고용 둔화 압력 마찬가지로 고용 둔화 압력마저도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실적 발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표가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뭐 물가가 조금 시장 예상보다 좀 오르고 뭐 고용 실업수당 청구하신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FOMC 회의 뭐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위원들이 어떻게 이 금리 인하 혹은 동결에 반영할까 이게 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결보다는 25bp에 더 한 발자국 가까운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현 단계에서 아직 쓸 말은 아니지만 결국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이 정도가 심해지면 결국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당연히 연준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막고 싶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동결이 아니라 금리를 소폭이라도 인하를 함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나마 이번 CPI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CPI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35% 넘게 차지했던 이 쉘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발표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금 더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조금 더 이제 고용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번에 25bp 인하 쪽으로 FOMC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사실 뭐 많은 위원들께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고 그 중에서도 고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점 분명히 반영이 될 것 같고 뭐 채팅창 같은 곳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둔화되니까 스태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한 주 걸러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계절적 요인도 봐야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FOMC 의사록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뭐 당초에는 한 분 정도, 미셸 보먼 의사 정도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혼조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FOMC 의사록이 딱 공개되는 순간 갑자기 채권 가격들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금리 동결 확률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에선 최대 25%까지 금리 동결 확률이 증가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20.7%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위원들조차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험원 이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50bp를 뭐 긍정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사들조차도 정확하게 50bp를 해야 될지 25bp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FOMC 이사를 보면은 이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그리고 시장에게 좀 예측 가능하면서도 점진적인 정책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던 의원들이 있었고요. 다만 그 의원이 최종적으로는 50bp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우먼 이사만 이런 25bp를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위원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을 FOMC 이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좀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고용지표가 하필이면 또 기존에 과도하게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50bp 인하가 좀 적절했는지와 그리고 연준이 제시한 연말까지 100bp 인하를 좀 할 수 있는지 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이렇게 채권인도 수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CPI였습니다. 바로 오늘 발표했던 이 CPI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었는데 이 파머스퀘어의 제레미 고프는 CPI가 다시 증가하면 오히려 연준은 좀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큰 하락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며 전반적으로 이번 CPI가 좀 좋게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야 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향후에도 물가의 게다가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좀 물가 인상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였는데요. 네, 특히 이제 10월에 CPI가 나왔을 때는 이번에는 좀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유가도 많이 상승한 상태였고 허리케인 헬렌 말고도 지금 밀튼 역시도 이번에 카테고리 5 태풍으로 오히려 헬렌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 역시도 굉장히 큰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CPI 예상을 할 때 뭐 근원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헤드라인은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현실은 일단은 둘 다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0.2%에서 0.5%가량 어제보다 하회하는 모습으로 이제 선물 시장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JP 모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고매 항복이다 이런 지금 내용을 좀 가져오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이제 원래 월가에서 가장 좀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것이 JP 모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기존의 자신의 의견을 바꿔서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가능하다였는데 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것은 이제 장기채를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로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경제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와 중국의 통화 부양책으로 인해 이렇게 좀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말이 이제 기존에는 2년간 한 3% 성장했다면 이제는 12% 성장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매그니피션스의 거대한 투자들이 예상이 되어 자신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얘기하며 반도체, 테슬라,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이런 카지노 기업까지 추천한다라며 정말 확 바뀐 모습의 어떤 투자를 자신의 의견을 바꿨는데요. 다만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은 그 월가의 격언 중에서 마지막 봄이 항복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변화가 CPI라는 이런 거대한 변곡점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기존에 원래 이렇게 봄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치라는 수석 전략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국 그 수석 전략가는 스스로 사임하고 새로운 수석 전략가로 와서 이제 의견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이 월가의 격언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워낙에 베어리시했던 JP 모건이 불리시해지니까 이 친구들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도 있을 텐데요. 그 결과치가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JP 모건과 웰스파고, 블랙락, BNY 실적 발표, 금융주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 금융주 실적 발표할 때 그 전에 뭘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특히 내일은 이제 금융주에 대한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좀 금융주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은 이제 3분기에는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 발표에는 좀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으로 이제 기존의 50bp 금리 인하라는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경제 지표의 변화가 3분기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이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4분기부터는 그러한 50bp 인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결과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만 안 좋고 그 다음 분기부터는 점차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은 다음 분기에 가장 이제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만 이제 모든 금융주들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 세부 산업별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은행을 제외한 사실 은행이 이런 전반적으로 3분기에 어떤 안 좋은 실적을 이끌 것이고 이제 은행이 마이너스 12%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외에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시장 11%, 보험 9%, 금융서비스 4%, 소비자 금융 1% 상승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럼에도 좀 좋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락 같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이 블랙락 같은 자산운용사를 말하기 때문에 블랙락의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4분기부터 그럼 성장이 예상되는데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섹터별로 따졌을 때 S&P 500에서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9.7%의 이익 성장률을 예상하면서 S&P 500에서는 이 금융 섹터가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매출도 5% 매출 성장으로 전체 섹터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로 많은 이제 섹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앞으로도 이제 금융주도 좀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은행들 중에서 가장 크게 개선될 은행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본다면 가장 크게 개선된 은행으로는 이제 수익자 마진이 가장 크게 증가할 기업으로는 찰스슈왑, 그다음에 EPS가 가장 크게 증가될 은행으로는 이제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이제 지역 은행이 있고 약 220% EPS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순이자 수입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될 은행으로는 UMB 파이낸셜로 한 60.9%가 증가될 예정이니 은행주 또한 이번 분기는 안 좋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좀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금리 인하 영향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입 비용이 컸던 지난 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은행주 쪽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초반에 지금 빨간색으로 시작을 하는 퓨처스인데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장 초반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큰 등락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진입하게 된다면 좀 예상치 못한 큰 변동폭을 맞서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다만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 또한 현재 금리 25bp 인하 확률이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더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안정화된 증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GDP 나우 연방 애틀랜타 연은에서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올라가고 현재 나온 지표로는 고용은 조금 안 좋아졌는데 한 주 차이로 조금 안 좋아진 것이고 CPI가 좀 뛰었지만 일단 계절적 요인이나 허리케인 요인이 좀 담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점 분석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장이 열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김연구원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JP모건과 웰스파고, 블랙락과 BNY, 뱅크7까지 해서 이렇게 금융주 대표 주자들이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됩니다. 일단은 3분기 7, 8, 9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9월 중순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출 금리, 차입 금리들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감 있는 영업을 좀 7, 8월까지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금융권의 이번 실적 발표 3분기치는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만큼 감안하셔서 투자에 반영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 말씀도 들어봤으니까요. 현재 프리마켓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P 500과 나스닥 지수 둘 다 모두 0.2%에서 0.3%가량 지금 하락한 채 진행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0.5% 하락한 채 즉 본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1.15% 뛰었군요. 어제 배럴당 73달러 정도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었고 종가가 그 정도 됐었는데 현재 74달러 선으로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 특히 미국까지 지금 협상에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좀 업데이트가 되는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8%까지 뛰었습니다. 조금 전에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조금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핀비즈 상황으로 보시면요. 현재 프리마켓 상황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요 며칠 사이에는 이 장 초반에는 빨간색으로 진행되다가 낮이 밝아지면서 초록색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번져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이 최근에 뉴욕 증시 상황인데요. 오늘은 장 개장 1시간 전부터 일단은 CPI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좋지는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경계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0.8% 빠졌고요. 애플이 0.9% 정도 빠진 채 지금 본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프리마켓에서 1.3% 선전하는 모습까지. 자, 국제 유가가 조금 전에 좀 뛰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에너지 섹터까지 함께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지금 긴장감이 오늘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4부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함께 봤었던 CPI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겨주시면요. 자, 코어 CPI부터 이게 발표가 순서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 헤드라인부터 보시면요. 헤드라인 연간으로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가 2.3%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 수치 9월치가 2.4%가 나왔고요. 월간으로 봤을 때도 0.1% 상승을 예상했던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말은 2배지만 0.1%포인트 더 오른 0.2% 상승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종전 수치랑 똑같은 CPI로 다시 돌아왔다. 월간으로 봤을 때는 낮아졌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연간으로 봤을 때도 저번에 그러니까 8월 CPI가 2.5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2.4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지난달 8월보다는 낮아진 모습 보실 수가 있어서 이제 이게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추세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점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어 CPI, 코어는 이제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다 보니까 물가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식품과 에너지, 식품은 뭐 농사가 잘 안 되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 빼고 에너지, 국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기름값이 비싸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빼고 해서 이 코어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보는데 시장 예상치 요것도 한 달 전보다 같게 봤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올랐습니다. 3.3%로 연간 기준으로 코어 CPI는 더 높게 나왔다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요. 코어 CPI 월간 기준, 자, 제가 말이 계속 어렵죠. 이게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종전 기록이 이제 8월치가 0.3%였는데 자,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0.2% 오를 걸 기대했습니다만 자, 0.3% 올랐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코어 CPI는 월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제자리로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둘 다 월간으로 보니까 제자리네요. 그러면은 약간의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Initial Jobless Claim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자, 지난번에 지난주에요. 네. 이게 주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수치, 그러니까 한 주 전 9월 마지막 주에 신청된 건수가 22만 5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나온 것은 23만 1천 건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25만 8천 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고용 지표를 좀 의심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본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장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S&P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전부 지금 빨간색을 켜면서 오늘 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어떤 변동이 장 극초반 지금 몇 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언뜻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브로드컴이 계속 붉은 기운이 브로드컴 앱으로 좀 진해졌다가 옅어졌다가 지금 몇 초 사이에 지금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이 바뀌는군요. 퀄컴이 그 사이에 1.9% 가까이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1% 가까이로 지금 낙폭을 정말 근소하지만 조금 벌리는 모습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6% 빠진 채 본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빠졌고요. 자, 어제 이제 회사를 찢어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했던 구글 0.7% 빠진 채 장 개장됐습니다. 메타가 0.6% 정도 빠졌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순환주 중에서는 아마존만 살아남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베이가 따라서 0.6% 정도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 밤인데 밤에 열리게 되는 테슬라의 행사, 테슬라 지금 많은 기대감 속에서 지금 고용지표 잘못 나와서 물가지표 잘못 나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0.4%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극초반인 상황이기 때문에 색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보면 조금 더 쉬울까요?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100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이 위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지금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요. 네, 상승보다는 하락이 확실히 많은 S&P 500 지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30개 기업 가운데 현재 하락하는 기업이 19개로 좀 더 많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 미국의 CPI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전 세계 증시의 관건이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 증시야, 뭐 지금 오랜 휴가를 다녀온 뒤에 폭락하고 약간 만회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은 좀 보였었기 때문에 항생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긴장감이 좀 있던 그런 모습이고 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내일 우리나라가 합니다. 네.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미국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함께 긴장 속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장 투자자분들 내일장 미국장 이어서 한국장도 내일은 좀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지표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짝 보면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걸 미리 좀 켜놓긴 했는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인덱스 자체가 어떤 게 뛰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네, 숫자가 지금 커진 것들, 숫자가 커진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다 보자니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investing.com의 요 수치 치수를 누르시면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이 세부 데이터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중치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어서 어떤 것이 이번 데이터의 문제였는지 요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미리 조금 봐두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메디케어 보험 부분이 CPI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메디케어는 우리가 이제 보험 서비스잖아요. 네. 등급을 나눠서 내가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게 민간이 대부분 이제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메디케어 쪽에서 서비스 지수, 서비스 물가 지수가 오른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운송 관련 서비스, 뭐라고 하죠? 트랜스포테이션, 네, 트랜스포테이션이 다소 올랐다. 이런 측면이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세부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쭉 가면서 지금 쉘터도 올랐잖아요. 지금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지난 8월에 0.9였는데 지금 1.4가 됐습니다. 그리고 쉘터, 주거비 쪽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위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used car trucks 그리고 new vehicle 지금 자동차 부문에서도 약간 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디케어에서도 지금 변화폭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메디케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부문, 에너지 커머디티, 에너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빠진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에너지 서비스, 전기와 유틸리티 가스가 많이 뛰었습니다. 아마도 이 전기와 유틸리티 가스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뭔가 일시적인 요인이나 계절적인 요인, 뭐 허리케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서 보시면서 이 밑에 보면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무엇이 잘못했고 잘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앞에서 1부에서는 메디케어 보험 서비스와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서비스 전체적으로 좀 오르면서 지금의 상승세 CPI가 오늘 오른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1부가 이제 후다닥닥 갔는데요.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 어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랩업을 한번 하면서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장 초반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서 봐야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장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제는 분명히 좀 3대 지수가 어찌됐든 초록색으로 마무리가 됐던 네.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전장이 이제 빨간색으로 마무리되면은 다음 날이 이제 초록색으로 시작을 하고 약간 네. 전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애플이 1.7%가량 뛰었고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조금 끝까지 생존하지 못했군요. 좀 빨간색을 키면서 마무리가 됐고 메타와 테슬라가 빠지면서 끝냈던 그런 장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맵으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0.18%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만큼 대부분의 섹터에서 초록색으로 이제 물든 채 장을 마감했던 어제였고요. 특히 애플과 아마존, 코스트코가 2%가량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고 화이자가 3.5%가 뛰었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화이자가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이제 지분 매입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때의 그 명성이 좀 회복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이자의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까지 빠진 어제였고 기술주와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주가 어제의 상승을 좀 견인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은 장 초반, 극초반이지만 일단 3대 지수 섹터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빠진 채 장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시간별로 봤을 때도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오면 마음이 바뀐다 이런 말씀 장난스럽게 드리긴 했었는데 어제는 그 전 초반에 혼조세였던 분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긴장 속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소폭 상승했던 그런 어제 장이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CPI가 이런 식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는 오늘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하는 오늘의 이슈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 화이자 CEO, CFO는 화이자의 스타보드 밸류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재 CEO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 전 CFO와 CEO가 스타보드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에 지분 매입을 할 때 약간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 주관했던 주관 증권사와 함께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러는데 조용히 이제 이분들이 빠져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얘기는 뭔가요? 이거는 또 애플 TV까지 써 있네요.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제 애플 TV 플러스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이 구독제, 네. 그러니까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 네. 애플 TV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애플 TV 플러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애플 TV 플러스. 애플 TV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TV가 있고 애플 TV 플러스가 있잖아요. 네. 혹시 구독하세요? 아니요, 구독하진 않습니다. 단호하시네요. 애플 TV 플러스는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는 애플 TV에서만 만드는 네. 애플 TV 자체에서 제작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코스트코. 어제 코스트코 잘 끝냈어요. 네. 지금 코스트코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지금 코스트코가 장에서 0.4% 정도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장 무난하게 끝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월에 순 매출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투자 은행들의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어제장에도 반영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반 리테일 셀러들의 그런 실적들이 네. 9월까지 특히 이제 월별로도 나오고 분기별로도 나오는데 뭐 월별 거 합치면 분기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9월 건 늘었더라. 테슬라 인도대수 얘기하듯이 지금 나오는데 코스트코가 잘 나왔더라. 네. 그런 얘기 나와서 어제 굉장한 폭으로 올랐던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에브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제 전략적 성장과 AI 칩에서 이제 견고한 시장에서의 견고한 성과로 인해서 이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일단 시총상으로도 그렇고요. 시장에서의 이 테크놀로지 반도체주에서의 입지도 상당히 탄탄하게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최대 위협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좋은 얘기 팀랭크에서 나온 기사 소개해 주셨고요. 자, 뒷장 가면은 오늘 또 전해주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더 볼까요? 안두릴은 뭡니까? 전 이 기업을 처음 보거든요. 네.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 안두릴에서 이제 저렴한 새로운 자율주행 드론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율주행 드론을 출시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혼자 다닐 수 있는 드론인가요? 주행 거리가 좀 길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자, 그리고 메타 소식이 있는데요. 메타 조금 전에 저희가 메타도 같이 장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메타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제 메타의 메타 AI가 신규 시장에 이제 생길 예정이고 이게 또 오픈 AI GPT와 이제 경쟁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커넥트 2024 9월에 있었나요? 9월 말에 있었죠. 여기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서 이 오라이언이라는 안경, 이 증강현실 안경과 함께 자신 있게 내놨던 것이 이런 AI 기능이었잖아요. 네. 뭐 실시간 번영이 되고 뭐 이런 기능이었는데 이게 신규 시장에서 출시가 될 것이다. 챗 GPT와 경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공학자분들의 평가가 좀 있어서 저도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를 한 회사 도미노 피자와 델타 항공이 장전에 CPI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쯤에 네. 실적이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3분기 매출은 이제 하회를 했지만 주당 조정 순이익은 상회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도미노 피자 좋아하세요? 네, 자주 먹습니다. 아, 자주 먹는다고요? 근데 매출이 하회했다네요. 더 자주 드셔야겠습니다. 타사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 타사가 더 맛있다. 네, 도미노 피자 CEO 분이 들으면 통곡하실 것 같은데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을 나왔고요. 하지만 가이던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 가이던스를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는 구석이 있었고 아무튼 프리마켓 상황에서는 도미노 피자가 소폭 하락한 채 본장을 기다렸었는데요. 도미노 피자 저희가 2부에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이네요. 애플이군요. 애플 아이폰 16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한데요. 이제 제프리스에서는 여전히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다 이렇게 말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끝냈습니다. 네, 제프리스에서 애플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상당히 자주 내놓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래도 후려치는 느낌은 아니고 수요가 여전히 저조하고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다. 아마도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요가 브랜드이자 이제 생활 의류 업체 룰루레몬. 네, 룰루레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룰루레몬
몰랐거든요. 네.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네. 이제 주식 평가와 목표 가격을 낮췄다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룰루레몬을 잘 모르신다는 건 운동을 안 하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운동을 잘 하셔야 저희 방송 오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룰루레몬에 대한 주식 평가와 목표 가격 어떻게 왜 낮췄는지 자세하게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자, 마지막 소식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가 열리잖아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칩 AI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새로운 AI 칩을 AMD에서 내놓는다. 그것도 이제 리 장군님이죠. 리사수 선생님께서 아마도 발표를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경쟁력 있는 그런 AI 칩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인텔이 얼마나 AMD 칩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될지 시장의 반향이 좀 있어야 뭐 계속 엔비디아만 너무 잘 나가고 인텔이 새롭게 내놓는 소비자 PC용 서버용 칩셋만 잘 나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강자가 다시 한번 툭툭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떤 칩이 나올지 자 오늘 새벽 잠시 후죠. 이제 새벽 1시부터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가 있으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2부와 3부, 4부에서 전해드릴 소식을 미리 한번 만나봤는데 일단 도미노 피자와 앞서서 델타항공의 실적이 나온 부분 2부부터 더욱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있다 그래요. 생방송으로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선전도 함께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돌아올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